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네,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경추, 목의 신전하고 그 다음에 척추, 허리의 신전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저도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좀 소프트하죠. 마그네슘이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먹고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네요. 유기산 마그네슘, 칠레인트 마그네슘.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육아 10분간. 네. 육아 힘들죠.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코멘트 마치신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오디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저 샐러드 자주 먹는데 이제 거기에 병아리콩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그런데 한번 네. 장내 미생물 세균총을 건강하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LTO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제 초과 수익이 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카물 서비스가 이제 하드 역캐리를 해주고 계신데 네, 이번 주에 한 프레이토스가 25% 정도 급등해주면서 초과 수익률이 이번 분기에도 감사하게 플러스 2.47% 정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이브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 링크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잠정 성과 지표가 매우 잘 나왔다는 것이 시장에서 이번 주 중에 인식된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인 플랫폼 내 총 거래액이 56% 증가했고 분기가 거듭될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게 예상적이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장이 이거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아직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초과 수익의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몽고DB나 드워드시 같은 경우에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기업 가치엔 전혀 영향이 없는 경영직의 부정적 가이던스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낸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낸다고 이제 실제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경영진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떨어뜨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떨어지면은 정말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근거 있는 그런 가이던스 하향이라고 하면은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난 실적 발표 시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부진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언급했던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는 이 가이던스가 수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카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서 멀티플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 외에는 기업 가치 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100%가 넘는 주가 상승률로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 기울기는 그대로고 3분기부터는 매출 인식 유연 효과가 정상화될 거다라고 CFO가 주총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준이 달라졌을 뿐 성장의 기울기는 유지되면서 높아진 멀티플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시장에 증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해치고 있어서 최근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포트폴리오, 특히 이제 신규 편입 예정인 토모큐브로 옮겨가지고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꽤나 주가가 하락하다가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주가가 반등했는데 꾸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4분기가 되기 전에 1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좀 주가가 막 너무 많이 이제 반등하게 되면은 좀 분할 매수를 비싼 가격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 이제 낮은 수준의 주가가 반갑기도 한 그런 이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급등하면서 인카금융 서비스를 너무 많이 팔아하는 상황이 오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원달러 간 환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15%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카페를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의 모멘텀인 AI와 데이터에 대한 글을 한번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현 시점에 있어가지고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가장 확실하고 강하며 지속성이 강한 메가트렌드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대다수의 IT 기술 혁신이 그랬듯이 인프라, 하드웨어 부문은 점차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고 이제 그 성장을 계속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수익성의 기대치는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나 명료한 거, 그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AI 모델을 구축할 수는 없고 AI 학습용 반도체를 사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AI에 다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은 대가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 일부를 하드웨어나 인프라 기업들에게 배분하게 되고 재화를 배분하는 비율은 배분의 주체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값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부인하실 수 없는 명제들로 구성된 그리고 과거 사례로 입증된 메가트렌드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술 혁신에서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문장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명확한 시장의 흐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링크에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SAS 기업들이 AI에 의해 대체 증식된다. AI의 범용성이 무서운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라는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SAS 기업들은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와 고객입니다. AI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애초에 학습이 필요한데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SAS 기업들입니다. SAS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주지 않는다면 AI 기업들이 다른 데이터로 아무리 학습해도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결국 AI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플랫폼으로서 AI 기업들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결국은 의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려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의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술 혁신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디퍼런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SaaS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높은 전환 비용을 보이며 신뢰성,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반으로 고객들을 스스로의 플랫폼에 묶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AI 기업들이,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어떤 특정 그 BM에 진출하려고 하는 AI 기업들 혹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최근 MS가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대규모 강원에 나선 것도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래머 대규모 강원은 기업의 효율성 추구의 결과고, 이것이 SaaS 기업들의 사업 혜자가 낮아졌다라는 주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SaaS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서 비중을 줄여오고 있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도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중을 줄이는 거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 키가 안 큰다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와도 같은 무책임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원문이 되는 글 또 한 번 읽어봤는데, AI 네이티브 기업하고 전통 SaaS 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구분하고 AI 네이티브 스타트업들이 SaaS 기업들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 글이 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이터와 고객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체는 쉽지 않고 오히려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SaaS 기업들이 하드웨어 모델을 운용하는 기업들의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AI 네이티브 스타트업 기업들은 SaaS 기업들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업무에 적용했을 때 성능 저하를 참아줄 고객들은 많지 않고, 그보다는 SaaS 기업들이 AI API를 활용한다든지 AI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강력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성이 보다 확률 높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우선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모두 데이터에 강력한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들이었습니다. 대체로 6가지 관점에서 매력적이며 특히 높은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접근성 또는 강한 배타성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 시장에 대해 고객들이 주문하고 선호하며 가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서 성장과 수익성의 상승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I를 적용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몽고DB도 이제 데이터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DBS 기업으로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올수록 더 이제 매출 확장성, 성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데이터를 가장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의 선두주자라는 점도 향후 AI 적용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인카그룹 서비스는 보험이나 자산관리 등 정보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대면적으로 직접 판촉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채널, 전속지혜를 제외하면 가장 큰 채널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도 2세대 장비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포나 조직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 내지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AI 적용이 용이한 기술 플랫폼으로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힘스나 하나투어, 비아이매트릭스 같은 기업들도 비행 관련해서 데이터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화하고 있는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을 LTO 멤버들이 다음 한 주 혹은 앞으로 오는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제시해 준다면은 그중 훌륭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함께 디벨롭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터디를 신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신다면은 그것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제시에 준하는 그런 분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3분기 투자 아이디어 시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 보유 기업들을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 보유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최상급 데이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앱이 트레이너라는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려고 노력 중인 인바디를 주 중반부터 공부해보고 있는데 좀 아직 공유할 정도로 리서치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공유를 못한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기업을 접하고 공부해볼 때 우려했던 제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같은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가지고 침투율이 침식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좀 사업의 그 BM에 대한 침식은 일어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매출 성장성이 지속되는 걸로 좀 드러났어요. 오히려 재성분 분석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PT 받고 있는 트레이너한테 이제 좀 문의하고 대화해본 결과로는 대다수의 그 헬창들은 좀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헬창들은 체성분 분석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리서치를 더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 결과를 다음 주 중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활발한 데이터 독점 기업들에 대한 제안이 한 주 동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로써 이제 7월 마지막 주 LTO 라이브 공유 내용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쉬었다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해보고 LTO 라이브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1분 쉬었다 올게요.